이번 시간에는 CNN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1에 해당되고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다루겠습니다. 먼저 국소 연결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합성에 대한 간략한 개념의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합성의 2D 2차원의 합성 곱 연산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의 간략한 역사는 이제 제가 알기로 고양이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 뇌 인지에 관한 실험을 모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어떤 이미지를 인식을 할 때 이건 구글에서 그림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이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를 보겠죠? 그럼 여기 뇌를 얘네가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뭔가 다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인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믹을 해서 이미지 분류 문제에 적용을 했고 그게 이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 문제에서 인간이 인지하는 인지율 정확도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일 때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죠. CNN은 일단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특징화시키는 컨볼루션 레이어, 이게 합성곱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서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차원 축소를 수행하는 풀링층이라는 게 있고요. 이 두 개가 이제 메인이 되고요. 이 두 개가 이제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최상단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풀리 커넥티드 우리가 다뤘던 어, 그 일반적인 회귀 분석 구조 노드가 있으면 최상단이죠. 최상단에 Y가 있으면 이제까지 그 직전까지 올라온 모든 정보들이 올라오면 이 둘 간의 관계는 완전 연결 계층으로 이제 보통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학습이 잘 되려면 그 학습의 오류를 줄이는 그런 이제 편미분을 이제 다단으로 이루어진 아키텍처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걸 역전파를 활용을 해서 모수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죠. 이게 실제로 이제 르쿤 내시고 어, 총 6단계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C는 이제 컨볼루션이고 S는 샘플링, 즉 풀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홀수는 합성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짝수는 샘플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인풋이 28바이 32 바이 32의 문자이면 이 문자에 총 10가지를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멀티 클래스 분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걸 또 다단을 두는데 풀 커넥션이라는 게 완전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정보에서 여기 있는 이미지 정보를 한 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이죠? 여기 있는 점이 한 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컨볼루션 단계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물론 샘플링에서 뭔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중에 한 개를 추출하는 개념이고 컨볼루션은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로 이제 일종의 평균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한번 참조를 하고요. 뭐 요즘은 이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이제 2000 뭐 계속 업데이트 되겠죠. 그래서 계층이 깊어질수록 강하게 반응한 뉴런은 점점 이제 매니폴드를 더 이제 형상화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국소 연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 연결, 국소라는 거는 이제 로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에 대해서 완전 연결 계층을 적용을 이제 처음부터 할 때 이미지라는 게 아까처럼 32by 30이라고 하면 이 이제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형상을 무시하고 이걸 벡터화 시킨다는 뜻은 얘를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을 적층을 하면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이걸 적층을 1번 하죠. 2번. 그래서 행렬 구조를 만약에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즉 32 제곱 바이 1로 예를 들어 28이면 784 바이 1로 벡터화 시키면 이제 문제점이 뭐죠? 이미지라는 게 이제 공간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해 버리면 예를 들면 데이터의 상관 구조 혹은 인접한 공간의 픽셀 값이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 두 점이 이제 같은 공간에 너무 작네요. 그래서 크게 확대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 픽셀과 이 픽셀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런데 얘를 이 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적층을 해버리면 이 점이 여기 오죠. 그러면 얘와 얘는 원래는 공간적으로는 가까웠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접이라는 공간의 개념을 픽셀 값이 이게 이제 굉장히 유사할 텐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버리면 그런 관련성이 이제 소멸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입력 자료의 형상을 유지할 건가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색깔 표시로 된 거는 COMV는 합성곱이라는 뜻인데요. fine이라는 거는 원래 값을 그대로 뭔가 W를 취해서 선형 변환을 했다는 뜻입니다. 렐루는 거기다가 음수가 있으면 음수는 0으로 만들고 양수는 그대로 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서 맨 끝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올리게 되면 이게 이미지 형상도 무너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수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84짜리가 처음에 들어온 인풋인데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784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x고 새로 만든 히든 h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개만 내가 원래 들어온 정보가 784개인데 거기에 이제 은닉으로 1층에 10개를 둔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W는 차원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x를 우측에다 곱하면 좌측에 곱했나요 우리가? 좌측에 곱하면 얘가 한 데이터면 1 곱하기 784이고 W는 784가 되고 넘어가는 녀석의 아웃풋이 10개니까 이 정도의 크기가 되죠. 그래서 이 W의 파라미터의 크기가 10개만, 히든이 10개만 돼도 이 정도가 되고요. 100개가 되면, 그 다음에 1000개가 되면, 거의 예를 좀 비슷하게끔 한다면요. 많은 수로 불어나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공간 구조가 무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하는 W와 W의 값은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걸 제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CN에서 고려하는 합성곡이라는 건 이제 특징 맵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림이 있으면 형상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특징을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영역에서 많이 다뤘었죠.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차용을 해서 여기에서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소 연결이라는 연결이 fully connected로 하면 일단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국소 연결이라 하면 이미지의 일부분만 내가 다루겠다. 여기서 특징만 내가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는 아까 르네스도 그랬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서
어떤 작업과 여기서 있는 작업을 동일한 파라미터로 쉐어하는 개념을 씁니다. 내가 어떤 사물의 인지를 할 때 그 위층의 그러니까 그림의 상단 이쪽 방향,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쪽 방향에 대해서 특징을 내가 뭔가 뽑아낼 때는 내가 위에 있거나 아래 있거나 그걸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겠다는 게 어, 그런 개념에 국소 연결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NN에서 그 피처를 뽑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합성곱에 대한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곱 컨볼루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제2번째 컨볼루션은 두 개의 합성 함수인데 두 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I 인덱스는 따로 양의 정수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음의 값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를 보면요. i가 뭐 예를 들어 0부터 3까지 간다라고 하면 f0 여기가 j는 뭘로 할까요? 3으로 할게요. j는 3. 그러면 여기 0을 차례대로 넣으면 g는 3이 되죠. 하나가 증가하면 두 개 합해서는 3이 돼야 되니까 i가 증가하면 g는 줄어들죠. 다 써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다시 시퀀스로 보면 f는 이제 순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g는 역방향의 값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의 합산입니다. 이걸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적분 표현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분 표현에서는 어떤지 여기를 체크하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성곱은 이제 전통적인 두 함수의 특징을 이제 결합을 해서 일종의 가중평균을 나머지 함수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이 조금 어렵죠. 국소 공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x1이 이제 입력 들어가는 p계의 피처가 되고요. q가 이제 받는 피처가 되는데 논의 편리상 숫자를 집어넣도록 해요. 우리가 이 데이터가 시퀀스라 보는데 4개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게 이제 시간 순위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정 회사의 주가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4만원, 38,000원, 42,000원, 44,000원이라 쳐요. 그러면 여기서 이 표현은 뭐냐면 x1에다가 w, x2에다 w2를 곱해서 g1이 되는 affine 펑션입니다. 그래서 g1은 만들어지는 첫 번째 g1은 이 값에다가 w1, w1은 앞에를 0.7 합해서 1로 하죠. 네. 그러면 w1은 0.7이요. w2는 0.3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기 0.7을 곱하고 여기 0.3을 곱해서 계산해 보세요. 값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7의 확률로 가니까 얼마이죠? 하여튼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G2에 있는 값은요, 이제는 38에 있는 값이 7의 값을 받아요. 여기가 0.7이고 여기가 0.3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값이 이제 7할의 값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받아서 계산이 됩니다. 일종의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오늘과 어제의 가중평균이 되는데 특히 어제의 가중치를 더 높게 약 2배 정도로 높게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어제가 얘가 해당되니까
2배, 현재보다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는데 어제의 그 주가의 가격에 오늘보다 2배를 쳐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평균을 내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국소라고 한 게 내가 이제 여기서만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만 내가 예를 들어 풀리 커넥티드로 한다면요. 얘가 4개고 여기가 3개면 풀리 커넥티드로 하면 몇 개가 생기죠? 총 12개의 연결이 생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몇 개 있죠? 연결이 파라미터가 단 2개만 있어요. 네, 2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소란 뜻은 내가 풀리 커넥티드에서 이렇게 멀리 된 녀석들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즉 지원을 계산할 때 이쪽 뒷부분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지 않다는 개념이 국소, 로컬이라는 뜻이고요. 공유라는 거는 여기 썼던 파라미터나 여기 썼던 파라미터를 다 같이 쓰겠다는 거죠. 즉 내가 W를 앞에서 W1이 0.7과 0.3인데 뒷부분에 할 때는 뭐 다른 뭐 2분의 1, 2분의 1 서로 다른 값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공유, 쉐어라고 해요. 쉐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값을 쓰겠다는 거죠. 그럼 얘가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를 2배를 해서 오늘에다가 평균을 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산식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중요했는데 이제 결국 보이고자 한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이 컨볼루션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틀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 받는 이게 웨이트와 입력의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C 뉴럴 네트워크의 C가 이런 G를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C가 붙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CNN은 딥 뉴럴넷에서 이런 가중치들이 스파스 하다는 거는 12개까지 있어야 된다. 아까 그 예제에서는 단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스파스는 나머지 굉장히 작다는 걸 뜻합니다. 나머지 0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그 웨이트도 공유를 하는 아키텍처로서 그걸 쓰는 아키텍처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는 국소 연결, 두 번째는 컨볼루션 예제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제 세 번째 2D에서의 이 합성곱 연산입니다. 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입력이 이렇게 4x4로 이루어져 있으면요, 필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필터라는 것은 아까 이제 2D예요. 아까는 이제 W1과 W2가 1D에다 했는데 1D는 보통 이제 텍스트에다가도 적용을 합니다. 아까 X 자리가 X1, X2, X3, X4 했는데요. 이게 단어가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 배가 고프다 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순서로 흘러가죠. 이때에 이 CNN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2D에다가 한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게 그림에다 적용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가 필터가 되는 게 이제 여기가 아까는 W1부터 W2 총 9개가 있어요. 9개. 그래서 3x3 필터. 그래서 높이, 넓이가 있는데 이걸 적용하면 이 숫자를 다 여기다가 대고 첫 번째에다가 다 곱을 하면 돼요. 아까처럼 1D에서 하듯이 각 자리에다 겹쳐서 하면 됩니다. 해서 얘를 산출을 하면 되고요. 다른 얘기 없지만 이제 컨볼루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했고, 이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웨이트들이 언론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랜덤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순서가 그렇게 이렇게 웨이트를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얘가 이제 입력이라고 하면 이게 x고 이게 웨이트라고 하면 웨이트의 순서가 이제 뒤바꾸게 되죠. 시퀀스의 수요를 뒤바꿔서 연산을 한 게 컨볼루션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자리에 있는 것끼리 곱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처음부터 이 W가 랜덤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러한 이제 이렇게 역순으로 하지 않고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마치 이제 상관계수 구하듯이 이걸 크로스 그냥 정방향의 크로스로 바로 계산을 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은 그냥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게 필터가 W가 있으면 각 자리마다 그냥 편하게 곱하기만 해서 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 자리는 2, 0, 1, 0, 1, 2, 1, 0, 1을 각각 곱해서 돼요. 2, 3, 1, 4, 3, 2. 이걸 하면 얼마죠? 15가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필터를 아까처럼 1D처럼 한 자리에 이렇게 이동을 했었죠. 이제 2D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한 자리 이동하고요. 이게 이제 끝을 만나게 되면 그 아래로 내려오고요. 또 내려갑니다. 이걸 반복을 해서 합산 스코어를 이렇게 채우게 되면 원래 이미지는 4x4인데 이게 필터를 3x3을 거치면 최종으로 2x2 최종 데이터가 산출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관련된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는 일단 다뤘고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은요. 풀링은 네 번째 풀링은 이러다 보면 아까 구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28x 28에 3x3을 하다 보면 이걸 몇 번을 가게 되겠죠. 이렇게 겹쳐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뭐 예를 들어 26x 26 크게 많이 줄지가 않습니다. 필터를 거쳐서 26x 26으로 하면 원래 이미지가 이제 점점 갈수록 뭔가 압축이 돼야 되는데 이미지 크기가 많이 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미지의 정보는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서 이제 샘플링, 그러니까 차원을 줄이는 용도로 다운 샘플링을 하는 용도로 얘를 예를 들어 여기서는 3x 13으로 이제 크기 자체를 줄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걸 풀링이라고 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CNN 첫 번째 시간으로 정리할 것은 왜 이제 이런 CNN을 구조를 아키텍처가 이제 성공하게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그 특징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중에 이제 합성곡, 그 평균화를 가중 평균을 내는 이러한 연산을 한번 그 특징 함수를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예제로 이제 한번 가보면요. 이제 이미지 자료에서 이제 높이, 넓이, 이제 색상은 무시를 할게요. 이제 그림이 있는데 0부터 9까지의 총 10개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모델 아키텍처를 이와 같이 서머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징 맵이라는 게 처음에 이 데이터는 28x 28이었어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아웃풋은 이제 받는 쪽이 되겠죠. 인풋과 아웃풋은 상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최종은 이제 여기 있고요. 여기 3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쉐입이니까 얘가 26x 26짜리가 몇 개가 있다고요? 36장이 있다는 겁니다. 32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는 한 개였는데 이게 첫 번째 컨볼루션을 통과를 하면 얘가 32장으로 와요. 즉 첫 번째 특징 피처로서 몇 개를 고려했다고요? 32개를 고려했고요. 얘에 대한 필터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필터를 몇 장을 썼다고요? 32장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필터가 32장만큼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지가 다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표현이 되는 게 이제 이 이미지를 그 특징별로 이렇게 확정을 한 거죠. 그렇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피처 맵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32장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풀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보면 64장 있죠. 그러면 이때는 1단계는 32개의 특징을 봤는데 이제는 64개의 특징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것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 특징은 제가 링크를 했는데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문서에다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다루기로 하죠. 이번 시간에는 CNN과 CNN의 핵심적인 요소인 합성곱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